오늘 홍준표 그 후보가 이제 나는 정치 인생을 마감한다 이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, 그리고 내일 이제 탈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참 가슴 아픕니다. 저는 이제 정치를 이제 하면서 홍준표 후보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했습니다. 이제 상임위도 같이 한 적이 한 1년 정도, 1년, 2년 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나 저나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당원들에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선거가 있을 때 같이 유세도 다니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.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저를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, 격려도 해주고,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.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. 그리고 국민의힘도 탈당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홍준표의 이 언급을 보니까 굉장히 상처받았다. 국민의힘의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. 배신감. 그리고 좌절. 아마 홍준표 정치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. 뭐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로서 그다음에 날카로운 대여투쟁이라든가,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휘어잡는 나름대로의 홍준표의 그 카리스마, 이게 있었습니다. 근데 그 홍준표가 이 모든 거를 이제 여기서 내려놓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가슴 아프더라고요. 저는요. 그 개인적으로도 홍준표를 아니까요. 자, 눈물 그렁그렁 홍준표 오늘 조기 졸업한다. 이 조기 졸업이라는 게 홍준표로서의 회한을 이야기하는 거죠. 내일 탈당, 정계 은퇴 선언. 그래서 뭐 김문수 그 후보가 이제 SNS를 올려가지고 지금 탈당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. 같이 끝까지 힘을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이재명이를 막자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정치 인생을 졸업을 하는데 조기 졸업이라고 한 거는 그만큼 홍준표의 유감을 얘기하는 거겠죠. 자연인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, 갈등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. 갈등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동안 정치는 왜 했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오락가락했어요. 그리고 홍준표가 뭐 무야홍이라든지 뭐 홍카콜라 이러면서 이 젊은 층들의 갑자기 이제 지지를 받는다 하는데, 그 젊은 층이라는 게 이번에 윤 어게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진지한 젊은 층의 지지가 아니었던 거죠. 근데 홍준표가 오락가락 너무 했습니다. 그게 결국은 홍준표의 정치 인생을 조기 졸업을 하게 만들었다. 이런 냉정한 우리가 언급은 할 수 있다. 이렇게도 봅니다. 근데 홍준표는 참 아까운 정치인이었던 그 빛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, 스타 검사 출신으로 오선 의원까지 했고, 당대표도 했고, 뭐, 지자체장도 했고, 경남지사에 대구시장도 했고, 그러니까 30년 홍준표의 인생은 굉장히 이제 화려했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이제 나의 정치 인생을 이제 끝난다. 이랬는데 참 홍준표 자신이 이제 회한이 있을 겁니다. 저는 이제 홍준표를 이렇게 겪을 때 홍준표는 따뜻한 점이 있어요. 워낙에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고, 그 다음에 엄마가 홍준표 그 말대로 일자 무식이었대요. 어머니께서. 그래서 홍준표가 대선에 이제 3번이나 나왔는데 일자 무식에 어머니 자식이, 일자 무식의 엄마의 자식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
이 나라. 이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이제 캐치프레이즈로서 칭송을 받았죠. 이게 정말 코리안 드림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,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꿈,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정치 현실에서 이런 점에서 이제 칭송을 받았죠. 그래서 홍준표는 이렇게 같이 이 유세를 다니고 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합니다, 여러분. 따뜻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차를 내주거나 그러죠. 그러면은 그 차의 운전수에게 꼭 고맙다고 하고 설렁탕 꼭 먹고 가라 이러면서 이제 얼마라도 꼭 쥐어주는 그런 이제 인간미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하고 그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웃깁니다, 여러분. 저는 원래 웃기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내 웃기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열린 우리당이라든가 그 민주당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빨라요. 그리고 아주 유머러스해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좋죠. 그런데 이제 홍준표의 문제점은 뭐냐?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왜 이렇게 됐냐? 여러분들이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. 뭐 이명박 대통령도 안 도와주고 뭐 4대강에 대해서 독극물을 흐른 배가 강을 갔다가 그 독극물을 실은 배가 이렇게 엎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죠. 그래가지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홍준표는 잘해줘도 모른다.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이제 이 씁쓸하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인옥 여사였어요.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김치찌개도 진짜 많이 끓여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홍준표가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밥도 많이 찾아줬다 이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가 뭐 독극물을 실은 배가 4대강에서 엎어지면 온 나라가 독약이 흘러 넘친다. 정말 할 수 있느냐.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대통령 토론할 때 이런 말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이렇게 탁 치면서 에이 뭐 이러면서 이제 간 적도 있죠. 그게 이제 홍준표죠. 그래서 이제 홍준표는 어렵고 힘들게 이 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보상 심리를 넘어서 좀 꼬인 데가 있습니다. 홍준표가. 그게 홍준표 정치에서 홍준표의 이 보폭을 넓히지 못한 거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홍준표의 또 문제점은 뭐냐. 저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홍준표의 그 사모님이 좀 문제였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홍준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샤이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.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다 조직하고 뭐 모든 인선 다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모님이 실세인 거예요.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냥 얹혀가는 거고. 그래서 당내에 뭐 이제 각종 선거가 있어요. 뭐 원내대표 선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시당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은 홍준표 사모님의 뜻대로 그 시당 선거를 홍준표의 지역구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. 그거 너무 엉뚱한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. 아니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한동훈 찍어야죠. 이러면은 그 지역구에 있는 선거인단이 다 한동훈을 찍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?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. 아니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홍준표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표를 까보니까 왜냐면은 이 당내 선거라는 건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. 그냥 딱 펼쳐보면 딱 나와요.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경선을 하면서 이거를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원치 않는 쌍권과 황우려와
이것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절대 1등이 아닙니다, 여러분. 2등이에요.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저렇게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훔친 거죠. 도둑질한 거죠. 그러니까 홍준표가 옛날에 홍준표라면 이걸 참을 리가 없어요, 여러분.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, 응? 그냥 왜 이 스나이퍼처럼 그냥 뭐지 칼을 한 10대 갖고 그냥 하면서 그냥 다 죽여놓을 수 있는 거. 그게 홍준표인데, 그런 홍준표의 이 칼날이 무뎌진 걸 떠나서 홍준표가 더 이상 칼을 쓰지 않게 됐다는 거. 이게 왜 그럴까? 제가 뭐 그 원인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참 뭐합니다만, 홍준표 정치, 홍준표 다움, 홍준표 스타일, 이거를 많이 잃었던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그 책임은 홍준표 본인에게 있습니다. 저는 홍준표의 가장 큰 실책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대구시장을 꿰차고 앉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대구시장 한 3년 하고 또 그만두고 대선 마지막으로 나가겠다.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게 된 거죠. 너무 진정성이. 뭔가 이 김문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대통령 후보 이거 포기했지만 정말 김문수의 그 헝그리 정신과 아스팔트 정신은 존경스럽죠. 김문수는 이제 왔다 갔다 이런 거 안 했던 거죠. 그런 김문수에게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. 그래서 김문수가 이렇게 재생이나 소생의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대선 후보의 유력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거는 김문수의 진정성, 이게 당원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. 그런데 홍준표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홍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에 대한 그 아슬아슬한 발언이라든지 이준석이를 내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부터 레임덕이 생겼다는 또 유승민이를 내가 경제부총리로 삼겠다는 또 이런 모든 발언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상처를 몰라주는 발언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홍준표는 제가 감탄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고 따뜻하고 어려운 정치 환경, 어려운 환경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말대로 왜 조기 졸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. 이거는 홍준표가 김문수만큼 외기를, 진정성을, 그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홍준표의 30년에 대해서 저도 참 고생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유감스럽다. 당원으로서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홍준표의 많은 것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참 유감스럽다.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요, 이게 이 김문수 후보하고 제일 가까운 차명진 전 의원이 그린, 네, 그림입니다. 아버지가 계엄에도 반대. 동훈이 넘어져. 공화국 영웅의 행동. 이거 완전히 북한에서 아버지 고발하고, 네?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끼고서 한동훈이가 아버지가 계엄에도 반대.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죠. 그런데 북한의
장성택이를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인간들처럼 간 거죠. 한동훈이. 이거 오동훈 같죠? 여러분.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사형대에 보내더니 이제는 한동훈이가 마크로를 돌려가지고 홍준표까지 보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는 한마디로 보수의 해체자, 보수의 괴멸자. 그러니까 한동훈은 보수 해체, 보수 괴멸 법 기술자다.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진짜 나쁜 놈이죠.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에 들어온 날부터 이 국민의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수의 해체를 넘어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겁니다. 뭐 우리가 단순히 한동훈이가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홍준표 탈당, 홍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거. 이게 한동훈입니다, 여러분. 이게 한동훈의 실체입니다. 보수 괴멸자, 보수 해체 법 기술자. 이게 한동훈입니다.